요즘 미국을 보면 예전과는 확실히 다른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미국은 여전히 강합니다. 군사력도 경제력도 영향력도 여전히 세계 최상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전처럼 앞에 나서지 않습니다. 예전처럼 대신 책임지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미국은 왜 이렇게 변한 걸까? 아니면 원래 이런 나라였는데 우리가 잘못 보고 있었던 걸까? 이 질문의 답은 미국이 공식적으로 공개한 국가안보 전략 문서에 거의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미국은 그 문서에서 앞으로 무엇을 기준으로 움직일지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미국 외교 정책의 기준은 오직 하나다. 미국의 국가 이익이다. 이 문장은 설명도 필요 없고 수식도 붙지 않습니다. 그냥 이 한 문장으로 모든 걸 정리합니다. 미국은 더 이상 모든 나라의 문제를 같은 무게로 바라보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예전에는 미국이 나서야 세상이 안정된다고 믿었습니다. 자유무역을 확대하고 동맹을 넓히고 곧 규칙을 만들고 질서를 관리하면 결국 미국도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판단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느냐고 묻습니다. 미국의 중산층은 약해졌고 제조업 기반은 흔들렸고 일자리는 해외로 빠져나갔고 미국 사회 내부는 분열됐다고 봅니다. 세계는 안정되지 않았고 대신 경쟁국은 더 강해졌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미국은 자유무역과 세계화를 성공이 아니라 잘못된 선택으로 정리합니다. 이 인식 하나가 바뀌자 모든 정책의 방향이 함께 바뀌기 시작합니다. 미국은 이제 다른 나라의 일을 그 나라의 문제로 듭니다. 그 일이 미국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때만 미국의 관심사가 됩니다. 이 말은 굉장히 냉정하지만 아주 솔직한 말입니다. 미국은 세계의 경찰이라는 역할에서 스스로 내려옵니다. 그 변화가 가장 먼저 드러난 곳이 이민과 국경 문제입니다. 미국은 더 이상 이민을 감동적인 이야기로 다루지 않습니다. 기회의 나라라는 표현도 앞에 두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국경은 국가 안보의 핵심이다. 누가 들어오고 누가 거부되는지는 미국이 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많이 받느냐, 적게 받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통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고 봅니다. 이 시각은 노동시장으로 그대로 이어집니다. 미국은 그동안 능력주의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 인재를 받아들여 왔습니다. 그 결과 기업은 더 싼 인력을 쓰게 됐고 임금은 눌렸고 미국 노동자의 자리는 줄어들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외국 인재를 받아들이는 문제도 미국인의 이익을 기준으로 다시 보겠다고 말합니다. 이건 미국이 오랫동안 유지해온 정체성 하나를 스스로 내려놓는 선택입니다. 세계 인재를 위한 나라가 아니라 미국인을 위한 나라로 방향을 분명히 잡은 겁니다. 그 다음으로 미국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역이 나옵니다. 미국이 있는 대륙, 아메리카입니다. 북미, 중미, 남미. 미국은 이 지역을 자기 본토의 연장선으로 봅니다. 이 지역에서 문제가 생기면 바로 미국으로 번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 대륙에서 자기 이익에 반하는 영향력은 더 이상 그대로 두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입니다. 이 말은 아주 단순하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가까운 곳부터 챙기겠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 멀리 있는 지역은 어떻게 되느냐? 미국은 이렇게 답합니다. 버리지는 않는다. 하지만 대신 책임지지도 않는다. 이 한 문장이 앞으로 세계를 흔들게 됩니다. 동맹은 유지됩니다. 하지만 성격이 바뀝니다. 희생의 동맹이 아니라 분담의 동맹으로 바뀝니다. 이 변화는 이미 유럽에서 먼저 나타났고 이제 아시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그 흐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변화가 한국에게 어떤 의미인지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미국이 바뀐 기준을 그대로 한국에 대입해보면 됩니다. 미국이 지금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이 한 가지입니다. 이 동맹이 미국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예전에는 같은 편이냐, 가치를 공유하느냐, 이게 먼저였습니다. 지금은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얼마나 기여하느냐가 먼저고 가치는 그 다음입니다. 이 차이가 한국에선 어디에서 가장 먼저 느껴질까요? 바로 돈과 군대입니다. 미국은 한국을 중요한 동맹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질문도 던집니다. 우리가 한국을 지켜주는데 한국은 무엇을 더 할 수 있느냐? 이 질문은 이미 여러 번 공개적으로 나왔습니다. 주한미군 얘기가 나올 때마다 항상 같이 따라붙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이 너무 많이 부담하고 있다. 예전에는 이 말이 협상용 멘트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구조적인 질문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더 이상 전 세계를 대신 지킬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시선에서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유럽도 지켜줘야 하고 중동도 신경 써야 하고 아시아도 관리해야 하는데 정작 미국 안에서는 돈이 새고 사회는 갈라지고 불만은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줄여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직접 안 나서도 되는 곳. 그래서 미국은 동맹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더 강해져라. 너희가 더 책임져라. 이 말은 듣기엔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너희에게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빠질 수 있게 자리를 만들어 달라. 이 구조를 대만 문제에 대입해보면 훨씬 이해가 쉽습니다. 미국은 대만을 중요하게 본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이유를 감정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대만이 민주주의라서 자유를 지켜야 해서 라는 말은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반도체, 해상교통로, 전략균형 같은 말이 먼저 나옵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대만이 중요한 이유는 미국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걸려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현상 유지를 원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다. 이 말이 나오면 자연스럽게 누가 등장할까요? 일본과 한국입니다. 일본은 이미 방향을 아주 빠르게 잡았습니다. 국방비를 늘리고 군사 역할을 넓히고 안보 논의를 공개적으로 꺼냅니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일본은 이렇게 보입니다. 준비가 된 동맹. 그럼 한국은요? 한국은 상황이 다릅니다. 북한이라는 변수가 있고 중국과의 거리도 가깝고 경제적으로도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속도를 쉽게 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그 사정을 예전만큼 고려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얼마나 더 할 수 있느냐? 여기서 한국이 마주하는 선택지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돈입니다.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내고 미국산 무기를 더 사고 훈련 비용을 더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이건 가장 눈에 보이고 가장 빠른 선택입니다. 하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항상 같은 질문이 나옵니다. 왜 우리가 계속 더 내야 하느냐? 두 번째는 역할입니다. 돈만 내는 게 아니라 실제 책임을 더 맡는 겁니다. 작전 범위, 군사적 역할, 지역 안보에서의 위치. 이 선택은 말은 멋있지만 위험도 함께 커집니다. 세 번째는 자율입니다. 미국 의존도를 줄이고 한국 스스로 전략 공간을 넓히는 방향입니다. 하지만 이건 가장 어려운 선택입니다. 자율은 자유이지만
동시에 부담입니다. 결국 한국은 이 셋 중 하나를 조합해서 선택해야 합니다. 중요한 건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는 게 가장 위험하다는 점입니다. 미국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미국은 이제 이렇게 묻습니다. 같은 편이라는 말 말고 당신은 무엇을 내놓을 수 있느냐? 이 질문은 이미 유럽에 던져졌고 일본에도 던져졌고 이제 한국에도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 변화가 무서운 이유는 갑자기 닥치는 게 아니라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권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건 미국이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신호를 못 읽으면 청구서는 더 크게 날아옵니다. 이제 이 흐름이 왜 쉽게 되돌아가지 않는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문제였던 거 아니냐? 정권이 바뀌면 다시 돌아오지 않겠냐? 하지만 미국이 지금 바꾸고 있는 건 사람이 아니라 의미 구조입니다. 이건 한 대통령의 성향이 아니라 미국 사회 전체에 쌓인 피로감에서 나온 변화입니다. 미국은 오랫동안 세계를 떠받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전쟁이 나면 나섰고 위기가 오면 돈을 냈고 동맹이 흔들리면 대신 버텼습니다. 그 역할 덕분에 미국은 존경을 받았고 영향력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미국 내부에서는 이런 생각이 점점 커졌습니다. 우리는 왜 항상 손해를 보면서 다른 나라를 지켜야 하지? 이 질문은 한순간에 튀어나온 게 아닙니다. 공장이 사라지고 일자리가 줄고 생활이 팍팍해질수록 이 질문은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정치의 언어로 올라왔습니다. 미국은 이제 이 질문을 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식 문서에 적어 놓습니다. 우리는 모든 곳을 같이 챙길 수 없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곳부터 집중하겠다. 이 말이 의미하는 건 아주 단순합니다. 미국은 선택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택에는 항상 포기가 따라옵니다. 미국이 포기한 건 가치가 아닙니다. 가치를 앞세워 손해를 감수하던 방식입니다. 미국은 이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무조건 나서지 않습니다. 자유를 말하면서 무조건 돈을 쓰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미국에게 무엇을 남기느냐? 이 한 문장이 모든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다른 나라의 체제가 무엇이든 상관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 나라가 민주주의든 아니든 중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중요한 건 미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느냐입니다. 이 변화는 세계 질서를 아주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바꿉니다. 예전에는 가치로 묶인 동맹이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이익으로 엮인 관계가 중심이 됩니다. 관계는 더 유연해지고 동시에 더 차가워집니다. 웃으면서 악수하지만 속으로는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이게 지금 미국이 말하는 세계입니다. 그럼 한국은 이 세계에서 어디에 서 있을까요? 한국은 미국에게 여전히 중요한 나라입니다. 지리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완전히 포기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닙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조건 지켜줘야 할 나라로 인식되는 단계에서도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더 복잡합니다. 미국은 한국을 향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걱정 마. 대신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어떤 역할을 할 거냐? 이 질문은 압박이지만 동시에 기회이기도 합니다. 한국이 스스로의 위치를 다시 설계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미국은 기다리는 나라가 아닙니다. 미국은
자기 일정대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일정 안에 한국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선택은 미국의 몫이 아닙니다. 한국의 몫입니다. 계속 기대는 동맹으로 남을 것인가? 더 많이 부담하는 동맹이 될 것인가? 아니면 더 자율적인 동맹으로 바뀔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하든 대가는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대가를 우리가 선택하느냐, 아니면 남이 정해주느냐입니다. 미국은 이미 자기 답을 정했습니다. 이익이 먼저다. 이제 남은 건 한국의 답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 눈앞에 와 있습니다.